힘들고 각박한 세상 속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한 번씩 거기 보고 외치세요. 하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너무 힘들었던 순간 안 좋은 생각도 한 적도 솔직히 있어요. 지금 순간 좀 못 보여드린 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 뇌출혈로 우뇌가 이제 많이 망가지셔서 쓰러지셨는데 지금도 닭살에 놓는데 제가 광석인 줄 알고 살았는데 원석이라고 세뇌시켜주시고 최면 걸어주신 우리 임정은 부사장님, 최근 폭삭 소가수다의 부상길 역을 통해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를 너무나도 잘 소화해 엄청난 화제를 모은 최대훈. 사람들은 왜 이런 배우가 이제야 나타났냐고 입을 모았죠.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대훈 씨가 어디 있다 이쯤에 나타나니? 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실은 무려 23년 전에 데뷔해 총 60건에 가까운 출연 경력이 있는 무명 배우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각시탈의 이해석 역, 사랑의 불시착의 윤세준 역,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의 장승준 역 등 사실 꽤 유명한 드라마에도 몇 차례 조연으로 등장한 바 있었죠. 하지만 그는 계속 인지도 없는 무명 배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생기를 위한 출연료 단돈 30만원이 너무나도 간절했었고, 이게 이제 그 따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소속사도 없고 출연료 30만 원 더 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돈 올려달라는 소리를 진짜 못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더 주세요 라고 했던 게 처음에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였던 거. 30만 원 올려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거 아니면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적도 있었죠. 이렇게 살 바에야. 너무 힘들었던 순간 안 좋은 생각도 한 적도 솔직히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먼저 가신 친할머니한테 할머니 데려가면 안 돼요? 막 이런 나쁜 생각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는 과연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최대훈은 1980년 11월 16일에 태어났는데요. 출생지는 대구에서 태어났다는 자료도 있고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태어났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배우의 꿈을 꾼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학교, 농구, 집만 반복했을 정도로 농구에 미쳐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 그는 고등학생 때 우연히 길을 걷다가 184cm라는 우월한 기럭지를 보유한 그를 알아본 한 잡지사 직원에게 명함을 받았고, 잡지사를 방문해서 만난 예술고등학생 또래들을 보고 많은 자극을 받아 배우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그는 열심히 준비해 중앙대 예술대학 연극학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무려 중앙대라니. 그는 매일 잠들기 전 연기자로 승승장구하는 밝은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 시절이었던 2002년 영화 자반 고등어를 통해 데뷔를 하게 된 그는 이후 슈퍼스타 감사용에 엑스트라로 출연하기도 하는 등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나갔죠. 그렇게 2017년이 되기까지 그는 무려 15년간 28건의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며 작품 활동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명 배우가 겪는 서러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딸까지 생긴 그였지만 출연료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은 상위 1%가 전체 수입의 50%를 가져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즉 1억 원이라는 돈이 있다면 100명 중 단 한 명이 5천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99명이 남은 5천만 원을 나눠 가진다는 뜻이죠. 실제 배우들의 90%는 월 수십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 배우라는 직업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었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마음의 만선을 이루고 위로를 받아서,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딱 12년만 시간을 더 달라고. 원래는 10년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2년이라도 더 시간을 얻고 싶은 그의 간절함이 묻어나 있었죠. 아버님께도 그렇고 우리 아내분께도 12년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뭐 특별히 뭐 12년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계획이? 딱 떨어지는 거는 또 싫어해가지고 제가 10년에서 뭐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생각해. 마음에 준비할 시간이 2년 정도 조금. 그렇게 몇 년 뒤 2025년 그는 정말 약속을 지켰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를 통해 백상예술대상 남자 조연상을 거머쥐게 되었죠. 제가 받았던 어린이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을 1년 동안 매진했는데도 안 풀리면 마음이 꺾이는 게 성격 급한 한국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는 무려 23년 동안 무명 배우로 노력하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을 겪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결국 이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익숙해져 버려 자신의 미래는 평생 어두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여전히 보이지 않는 빛은 저 너머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오랜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원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광석인 줄 알고 살았는데 원석이라고 세뇌시켜주시고 최면 걸어주신 우리 임정은 부사장님, 또 다른 봄이 오겠죠. 행복한 봄이 오기를 또 기다려야죠. 기다렸는데 왔났으니까 기다리니까 오네 라는 걸 한번 경험했으니까 조금은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한 봄이 찾아온 그에게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잘된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순간 좀 못 보여드린 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 뇌출혈로 우뇌가 이제 많이 망가지셔서 쓰러지셨는데 지금도 닭살이 돋는데 119에 얼른 전화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나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내가 그때 그걸 알아봤으면, 내가 했었으면, 내가 알고 있었더라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안 만들었을 텐데. 이게 이제 뭐 투병 생활을 좀 꽤 하셨다고 하는 11년 누워 계셨어요. 그러셨군요. 바깥 돌아다니시는 거, 사람들 모으는 거 좋아하셨는데 한 자리에서 그렇게 11년을 이렇게 계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다. 지금의 대훈 씨를 보면 아버님이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번 주 주일에 교회 올 수 있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봤어? 예전에 이제 어디 다 자랑을 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어디 나오는데 이러고 반응을 받으셨을 때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23년간의 무명 시절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은 최대훈의 인생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저 또한 유튜브를 만들고 매주 영상을 몇 개씩 꾸준히 만들었지만 첫 3년간은 구독자 10만 명을 넘지 못했고 월 몇십만 원의 수익을 받았었죠. 주변에선 저를 하찮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을 더 버텼더니 저에게도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시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다 보상받고도 충분히 남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일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즐겁고 설렐 정도였죠. 잘 풀리지 않았던 시기에 했던 저의 노력들은 결코 의미 없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경험들은 저에게 봄이 찾아왔을 때 더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날개로 작용했죠. 아마 운이 좋아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됐다면 인내 끝에 오는 열매는 달다고 이렇게 짜릿한 감정을 절대 느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노력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부실공사 한 것 마냥 저는 더 일찍 무너졌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우 최대훈의 인생을 다루다 보니 저의 과거가 떠올라서 조금 주저리 하게 되었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을 위로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임할 때 제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